지난주 금요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. 행안부의 오늘 발표를 보면 복구에만 4주가 소요될 거라고 해서 추석 연휴 이후까지 이 피해가 이어질 전망인데요.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정부가 정확한 화재 원인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. 해체하는데 드릴을 사용을 하고 이러는 와중에서 한 대가 열폭주가 발생을 하고 그것이 나머지 300몇 대로 전부 다 불이 올마붙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현장 관리가 철저히 부실화된 그런 작업 현장으로 인해서 그 작업자의 실수로 인해서 또 매뉴얼을 안 지킴으로 인해서 이런 큰 화재로 발생합니다. 드릴이라는 게 뭐 뚫었다는 게 아니라 나사를 푸는 거죠. 네, 그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풀었다. 거기에 혹시 전동은 얘기는 안 했고 드릴을 사용했다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스파크가 일어나서 불이 났을 개연성은 있다. 뭐 국가수에서 정확하게 수사를 해봐야 되지만 그 부분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. 여러 물통을 파이프로 연결을 해놓고 많은 물을 쓰는 장치인데 중간에 파이프를 끊어버리면 물이 쏟아지겠습니까? 들어가겠습니까? 쏟아지겠죠. 스파크가 튀는 거죠. 가장 위험한 게 전원을 차단한다고 해서 배터리를 철거한다고 해서 셀부터 철거하는 거예요. 그럼 물이 쏟아지듯이 전기가 쏟아집니다. 쉽게 생각하면 숙련되지 않은 알바생, 뭐 이런 숙련공이 아닌 사람이 무턱대고 철거한 거 아닌가. 그 말씀이신 거죠? 한마디로 정리하면. 그렇습니다. 네. 자, 지금 의문점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어려운 하필 금요일 밤 저녁 8시에 작업을 시작했는가? 그리고 작업 인력 중에서 13명 중에 왜 아르바이트생을 작업에 포함시켰는지, 또 불꽃 이거 위험하거든요. 그런데 전동드릴 쓰면은 불꽃이 튑니다.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전동 드릴을 왜 썼냐는 겁니다. 다음이요. 최 의원님. 업계에서도 지금 여기 저 폭발물을 다루는 것과 같은 작업 과정인데 관련 지식과 경험이 없는 비숙련 인력이 투입됐다는 건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.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잖아요. 리튬이온 배터리는 특히 이제 그 화재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분리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서버와 분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러면 그 리튬이온 배터리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들이 또 그 특성에 따라서 화재 발생 위험성이 가장 없는 쪽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, 우선 금요일 저녁 8시라고 하면 대부분이 다 퇴근한 시간입니다. 그렇죠. 이 시간에 작업을 했다는 거 이해가 되지 않고요. 그다음에 이제 아르바이트생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는 아직 뭐 어느 매체의 보도이고 네. 확인은 아직까지 안 돼 있습니다. 예. 근데 만약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제 과연 그 작업팀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 과연 그 제대로 된 자격증 같은 걸 갖추고 있는 사람이냐, 어느 정도의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또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가 특히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어떤 인화성 그 어떤 전동 드릴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고 그렇죠. 다른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예. 이거는 이제 결국 전문 인력이 투입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. 그다음에 이 작업을 전체적으로 하는 곳이 그 대전에 있는 한 중소업체라고 해요. 네. 그러면 이제 중소업체가 선정되게 된 과정 아무래도 예.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았겠는가 뭐 하는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예. 현재 이제 이 화재의 원인을 조사 중이긴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보통 사람들의 눈으로도 굉장히 고개가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예.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아마 경찰에서 이 수사를 보다 정확하고 정밀하게 진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화재 사고가 나면은 가장 먼저 이 화재 원인, 발화 위치 이런 것들을 찾기 마련인데 아직까지 지금 나흘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지금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.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오늘 오후 행안위 발표에 따르면은 장애가 발생한 647개 시스템 중에 10%도 안 되는 불과 62개만 지금 정상 작동 중이라고 합니다. 한시가 급한 시민들이 특히 피해를 보고 있다는데 심지어는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화장도 못한다고 합니다.
예약이 지금 인터넷상으로는 전산이 망가져서 안 되세요. 그래서 지금 유선상으로 지금 예약 도와드려요. 아무리 불편이 있죠. 인터넷에서 다 등록하고 정보도 주고 하는데 안 되면.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 직접 제안드립니다. 13조 원의 현금을 살펴하는 포퓰리즘 대신 그 돈으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완전히 새로 구축하십시오. 현금은 쓰고 나면 사라지지만 제대로 된 디지털 인프라는 영구적인 자산이 됩니다. 윤준희 의원님. 예. 물론 뭐 문서가 좀 뭐 등본 같은 게 뗄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다는 분들도 굉장히 힘드시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좀 뭔가 뭐랄까 익스큐즈라고 그럴까요? 그런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사례들은 뭐 복구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겁니다. 공항의 무인 민원 발급기가 먹통이어가지고 비행기를 못 탔대요.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화장터 예약 사이트가 먹통이어가지고 화장을 못한 상태였는데 200번 겨우 전화를 해가지고 예약을 할 수 있었다. 전화로. 소방 상황실 신고 접수 시에 GPS나 와이파이 위치가 조회가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니까 신고자의 주소를 직접 확인해서 출동하는 일까지.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준석 대표 얘기처럼 지금 소비 쿠폰 13조 원 쓸 돈 이거 디지털 인프라 구축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가 전자정부 구축에 상당히 빠른 속도를 냈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자랑스러워했던 부분이지만 사실은 부끄러운 민낯이기도 합니다. 그러한 전자정부 시대에 뒷받침할 수 있는 더욱더 최첨단의 기술을 우리가 접목을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예산 핑계,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가면서 좀 늦어져 왔다라는 점은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. 서울에서 이제 돌아가신 분이 세종시까지 가서 화장을 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고요. 자칫 저런 소방 상황시 신고 접수 문제는 매우 큰 인명 피해를 막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전 국민적 불편이 상당히 큰데요.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참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일시적으로 다 쓰고 없어지는 그런 소모적인 복지 예산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앞으로의 미래 20년, 100년을 대비할 수 있는 곳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써야 된다. 그런데 지난 우리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요,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쉽고 뭔가 그 홍보하기 좋은 그런 선심성 예산에만 골몰하다 보니까 정작 정말 써야 될 곳에 예산을 쓰지 않은 것이죠. 이번 기회에 정치권이 좀 반성을 하고 소비 쿠폰 대신 정말 이러한 인프라 구축에 조금 더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. 알겠습니다.